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학력 인구 미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도래, 세계적인 경제 발전 둔화의 고용 시장의 침체 등 최근의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신대학교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강소대학으로 도약하고자 각 분야에 걸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 운영한 성과를 함께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창신대학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과 공유회 진행을 맡은 행복을 만드는 남자 박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상태로 예를 갖춰 주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단장이신 윤상환 기획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창신대학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신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성과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경과와 성과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그 다음에 기타 혁신으로서 교육 혁신은 학생들의 교육을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또한 사회에 나아가서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혁신이 있었고요. 다음 링크 사업을 선도로 한 우리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혁신으로서 전산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우리 대학의 캠퍼스를 디지털화하는 선진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올해의 성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성과들을 모아서 올해 새로운 성과의 목표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이 보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같이 참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년에 올해와 내년에 함께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상환 기획처장님께서 개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이원근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혁신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대학 혁신, 우리 창신대학교는 스마트 휴먼 교육 특성화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트렌드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좋은 교과목을 또 개발 연구하고, 그래서 현재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평가 완료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냥 또 잘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한국연구재단의 발표에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창신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전국 2위로 논문 게재 실적이 우수한 대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체 학업 만족도 조사에서 교직원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교직원들께서 참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셔서 만족도는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 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신대학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가장 뜻깊게 쓰여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저희들 동계 연수에서 특강자 고3 학생 부장이 그랬죠. 고3 부장이 지난 3년간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 3년간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MZ 세대 중에서도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대학 혁신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가르칠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혁신 지원 사업의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창신대학교는 지난 졸업식에 돈 한 푼 아끼기 위해서 일절 화환이라든지 꽃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 학생을 위한 직접 교육비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산을 우리 대학 내에서 확실하게 확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부울경 전국 대학의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성과 발표를 해주시는 발표자 네 분들 굉장히 그 소개에 감사드리고, 모든 우리 교수님들 다시 한번 우리 그 성과 공유에 참여해 주시며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근 총장님 환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창신대학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경과, 개요 그리고 분야별 사업 추진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는데요. 영상에는 곧 있을 우수 사례 발표와 중복되는 내용은 가능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끝난 사업은 담기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느라 우리 여러 교수님, 직원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각 분야별 우수 사례 발표를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수 사례 발표는요 교육 혁신 분야의 세 분이 하시겠고요, 산학협력과 기타 분야에 각각 한 분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교육 혁신 분야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 분이 발표하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교육 혁신 분야는 교수 지원, 학습 지원, 취창업 지원, 진로 지원, 심리 지원과 교양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응답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10분 내외가 되겠고요. 발표는 사업 계획서의 순서에 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혁신 분야 첫 번째 발표는 교육혁신원에서 추진해온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는 옥재영 교육혁신원 초빙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님들 많이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해 2022년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혁신원은 2022년도에 총 121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사례는 학습 지원 파트로서 주제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 사례입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리고 2, 3, 4번은 맞춤형 학습 지원의 프로그램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맞춤형 학습 지원의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 계획서에 교육혁신 이루다 부분에서 학생 성공을 위한 다채널 다중 지원 확대 세부 내용 중에 세부 과제로 다차원 학습 역량 지원해 줌에서 추진 과제 개인 밀착형 학습 역량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봤더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 개인별 학습 요구가 뚜렷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개인 밀착형, 즉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성 유형의 학습 지원을 확대하자 됐습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힘드시죠? 신입생 충원율에 또 재학생 유지율에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의 충원율을 높일 수 있을까 봤더니 성인 학습자 대상의 신입생 유치 전략 확대가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유학생 및 소수 집단 학생 대상의 학습 지원으로 재학생 만족도를 상승시키면 창신대학이 너무 좋아, 우리도 가자, 너도 가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학사 경고자 및 학사 관리 위기자 대상의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하고 다각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면서 멘토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학사제도 지원 방안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학습 코칭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총장님으로부터 학습 코칭 교수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학습 코칭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습 코칭 교수인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그로우 질문을 통해서 경청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이 가진 장점을 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다양한 학습 코칭을 활용해서 학생이 재밌게 즐겁게 학습 코칭에 참여할 수 있게끔 부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 지원 체험입니다. 체험은 재학생 대상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은 재학생 중에서도 성인 학습자 대상입니다. 운영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1학년도에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요구 조사가 있었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 대상은 재학생 19명 중에 성인학습자 6명으로서 아무래도 성인학습자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방법이나 기억력 향상, 수업 시간의 집중, 지금 사진에 우리 정미숙 교수님 아름답게 학습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운영 성과 보시겠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소통 역량, 달성도 부분에서 2022년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도 보시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많은 향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에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재학생, 특히 성인학습자 대상의 맞춤형 학습 코칭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성인학습자는 사실은 저희 대학의 규정에는 없지만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어떤 학사제도 개선이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학습 지원 차오름입니다. 차오름은 소수집단 대상입니다. 소수집단 학생이라 하면 장애 학생, 외국인 학생, 재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학생 등이 있고 제3조에 보시면 소수집단 학생에 대하여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은 소수집단 학생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8명, 다문화 가족의 학생 4명으로 진행했고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1인 코칭을 한 사진이고 아래 두 사진은 사실은 수업 시간 또 학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을 코칭하면서 느낀 게 언어적인 소통이 정말 뛰어난 학생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학습 코칭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있어서 이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성과 보시겠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소통 역량, 달성도 부분에 대해서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대학의 전체 재학생 중에서 다문화 가족의 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적은 인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2학기에 많이 참여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 보시면 역시나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체험과 마찬가지로 소수 집단 대상 맞춤형 학습 코칭도 확대해야 되겠고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교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꽃이 학생과의 지속적인 학습 개선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고 제가 심리진단, 학습진단을 짧지만 외국인 다문화 그 가족의 학생들한테 했는데 필요성을 몰라서 교수님 안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길래 조금 더 활용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맞춤형 학습 지원 차차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에 학사 경고자 및 학사 관리 위기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조 2항에 학사 경고자, 학사 관리 위기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배경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 차차차 학습 코칭 사전조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더니 도대체 왜 학업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두 가지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높게 나온 부분이 첫 번째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나왔고 또 하나는 학습 동기 저하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학교 오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학교를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 코칭을 받는다면 어떤 주제 부분의 학습 코칭을 받고 싶냐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시간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공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차차차 대상 학습 코칭을 할 때는 시간 관리 부분에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코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방법을 보시면 차차차 프로그램은 2021학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진행할 때는 컨설팅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학년도 1학기 때는 이제 학과 지도 교수님, 동료 또래 학습 코치 있었고요. 2022학년도하고 차별화가 뭐냐면 총장님한테 학습 코칭 교수로 임명받은 정미숙 교수님, 제가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사 이탈 방지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법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지금 또래 학습 코치가 코치를 하고 있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성을 다해서 학습 코칭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지도 교수님이 2시간을 하셨고요. 학습 코칭 교수가 2시간을 했고 그리고 또래 학습 코치가 주 1회씩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차차차 대상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서 자신감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운영성과 보시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 참여자 그리고 만족도, 소통 역량, 달성도 부분에서 많은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전체 2022학년도 참여자를 넣었습니다. 15명 중에서 10명이 학사경고 및 학사관리 위기에 탈출했습니다. 성적을 보시면 역시나 1학기에 반해서 2학기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차차 대상은 성적이 1점 몇 또 0점 몇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움, 차오름, 차차차 모든 프로그램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반영해서 맞춤형 학습 코칭 고도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과 지도 교수님, 저 학습 코칭 교수, 빛꽃이 학생과의 다각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경고자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학사 관리 위기자 한 명도 학사 이탈 없게끔 우리들이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 경고자 대상의 수강 신청 지도 등 학기 시작 전부터 학기 말까지 지속적인 추적 관리 체계 수립,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도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해서 말이 많이 빨랐는데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교수님들 마음 내어주시고 시간 내어주신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도 조금만 더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고 맺은 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창신대학은 꿈터이자 삶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 재학생 또 입학생들이 저처럼 창신대학에서 꿈터와 삶터가 될 수 있게끔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옥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육 혁신 분야 두 번째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카리스 교양대학에서 추진해온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윤지원 카리스 교양대학 의사소통 교육센터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양 교과 연계 비교과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카리스 교양대학 의사소통 교육센터장 윤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 보시겠습니다. 창신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 중에 교양과 관련된 사업 내용 살펴본 다음 대학교육의 비교과 그리고 카리스 교양대학의 교양교육 체계, 교양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요 그리고 실제 개선사항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대학교 대학혁신 지원 사업 중에서 교육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교육혁신으로 교수와 학생의 성장, 성공을 이루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루다로 해서 저희가 RUDA 약자를 따서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양교육은 업그레이드, 즉 U에 해당하고요. 역량 기반 교양교육 개선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 내실화, 역량중심 교양 교과목 강화, 외부 교양교육, 교양교육 질 제고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우수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면 밤이 새도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시행했고 또 그만큼 우수한 성과가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기초교육 내실화 중에서 바로 교양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학교육의 비교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에이스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에서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단어이고 모든 대학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과의 개념을 보면 비교과는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적 혹은 비학술적 경험, 졸업을 위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비를 도울비, 즉 교과를 보조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면 국내에서는 안일비, 즉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비교과에 대한 개념이 교과 보조인지 교과 외 필수, 학생 개별 활동 이런 개념에서 국내에서는 교과목 연계, 학점 및 학습 연계, 순수 비교과 즉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위의 활동을 제외한 동아리 등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교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과는 직접적으로는 학생의 전공이나 전공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전공이나 전공교육과정과 무관한 즉 간접적인 비교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비교과는 즉 대학에서 정한 핵심 역량을 달성하는 즉 교과와 비교과의 협력,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과 연계 비교과는 정규 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정규 교과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는 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과 연계 비교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비교과가 운영된 초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교과 연계 비교과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교양대학에서 교양교육 체계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카리스 교양대학이라고 일단 명명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스마트 휴먼대학 특성화대학을 비전으로 하고 카리스 교양대학에서는 성실과 봉사의 카리스 인재를 양성하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의 핵심 역량은 인성, 창의, 융합, 소통, 글로컬, 디지털 5개의 핵심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교육 중에서 우선 교양 필수 교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초교양에서는 의사소통 1, 그리고 의사소통 2,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양교양에서 인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1에서는 바로 글쓰기 교과, 그래서 창의적 사고와 표현, 비판적 읽기와 표현, 의사소통 2에서는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1, 2, 소프트웨어에서 창의적 사고와 코딩, 컴퓨팅적 사고와 인공지능을 교양 필수 교과로 합니다. 또한 인성 영역에서 인성과 소통, 미래사회 인성 교과목을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양 필수 교과목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초교육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수준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많은 대학에서 수준별 분반으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나 국어를 수준별 분반으로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착안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카리스 교양대학에서 운영했던 교양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2022학년도에 2학기에 처음 시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 명칭은 잉글리시 존이라고 붙였습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원어민 교수님들의 사실 국적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학습자들이 이렇게 분반으로 나누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위 분반에 소속되었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저희는 어떤 분반에 있어서의 등급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존, 토론토, 밴쿠버, 마이애미, 시드니로 나누어서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분반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 분반 기준이 나와 있고 22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분반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2학기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1학년 전체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2 수강생을 대상으로 15명을 정원으로 30개 분반, 즉 원어민 교수 4분이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어휘나 문법 등의 프로그램을 게임 활동 위주로 학습자들과 개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4점, 글로컬 역량 달성도는 5점 만점에 4.35점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국어와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국어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별 분반을 한다는 게 더욱이 쉽지 않았습니다. 학습자들의 성적으로 국어를 가지고 상중하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희는 다독다작 스터디라는 명칭으로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다독은 있는 그대로 많이 읽는 것, 다작은 많이 쓰는 것입니다. 2학기의 경우는 비판적 읽기와 표현, 주로 읽기와 표현이고요. 1학기의 프로그램이 창의적 사고와 표현, 즉 생각하고 쓰기이기 때문에 일단 2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독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표현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 심화, 응용으로 나누어서 1단계 기초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목적, 제목과 주제 맞히기, 요약하기, 중심 생각 찾기, 2단계 심화에서는 다양한 읽기 전략 훑어보기, 분석하며 읽기, 평가하며 읽기, 3단계 응용에서는 문학 1, 현대시 읽기, 문학 2, 소설 읽기, 비문학 칼럼 읽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2학년도 2학기 좀 늦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11월과 12월 2개월간의 운영을 하였고, 학습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LMS로 운영하였습니다.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3인이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결과를 살펴보니 1단계 219명, 2단계 210명, 3단계 211명, 총 640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중복 인원이 있겠지만 거의 1학년 학생 대다수가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 그리고 소통 역량 달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 외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부족했던 실력을 보완할 수 있었다, 원어민 교수 그리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어 쪽에서도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읽기와 읽기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기초부터 단계별로 구성된 과정이 유익했다, 비대면 반복 학습으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는 저희가 국어와 영어 두 개의 교과목에서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3학년도 1학기에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까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분야 두 번째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학생 취창처에서 추진해온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이도영 진로심리상담 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이도영입니다. 저는 교육혁신 전략에서 대학 및 사회 연착륙을 위한 취창업과 진로심리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진로심리에 2개, 그 다음에 취창업에 2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충전 여행 프로그램 여행을 떠나 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들이 다녀와서 감동과 또 학교 적응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담아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고 또 일상 회복 단계에서 마음 충전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학교 생활의 적응의 어려움과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우리 멘토나 멘티, 그다음에 소수 집단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성을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홍보는요, 포스터를 통하거나 LMS나 학교에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해서 학생들 지원 신청서를 받았고요. 신청서를 받았는데 정말 감동적이게 학생들이 자기가 구성을 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여행 계획서를 담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 심리상담에서는 여행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잘 여행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하였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갔다 온 친구들끼리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PPT도 만들고 또 UCC도 만들고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갔다 와서 설명회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했구나, 정말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표를 할 때 UCC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두 팀이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만든 성과였는데요. 성과 공유회를 보면서 지금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 얼굴 밝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이 공유회를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비즈니스학과 학생 한 명이 베트남 학생인데 이 여행을 갔다 와서 1학년인데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5점 만점에 4.9 정도의 프로그램 달성도를 보였고요.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했다는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은 성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멘토 교수제 진로 성장 나무 활동지입니다. 여기에 성과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1학년 학생이 292명인데 그 학생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심리에서는 우리 평생 멘토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목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대학생 생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협조문을 보내서 우리가 그 교과목 시간에 그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그 평생 멘토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셨고요.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학생들도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 요 그림은 지금 음악학과에서 한 건데 또 음악학과의 특성을 담아서 악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도는 4.0이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1학년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에 성과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심리 지원을 위해서 우리 열정적인 우리 멘토 교수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또 모색하고자 하며 우수 사례는 같이 발표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치창업처의 프로그램. 치창업처에서 하는 창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창직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직장을 창의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교육 체제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신의 적성 분야와 학과의 지식을 살려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설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적을 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직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창직과 자기 이해, 직업의 세계 이해를 수업을 듣고 앞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 직업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두 번째는 창직 워밍업, 세팅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세 번째로는 창직의 플래닝, 창직 모델링을 통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과를 도출해서 학생들이 창직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한 팀에서 세 팀을 우수상을 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창시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학생들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또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와서 성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학생 참여도를 더 높게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창신 다이룸 룸 구축입니다. 그래서 치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좀 이렇게 고려해주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창업처하고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로 발달 단계별 상담 지원 공간을 원스톱 통합 상담센터로 구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축 전에는 이렇게 테이블만 있고 칸막이가 있었는데 자세히 여기 보면은 유리칸을 해서 학생들이 프라이빗하게 면담을 하거나 취업이나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TV를 둬서 비대면으로 상담 체계나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면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상담 지원 서비스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개소식을 했고요. 개소식을 하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얼마큼 학생들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지 보기 위해서 그 홍보를 하고 이용 형향을 한번 봤는데요. 2주간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중 4차학년 학생들이 한 50%로 많이 이용했고 취업 상담이 한 70%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4.5점 정도로 나왔고요. 이곳에서의 장점을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직업 상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께서 상담과 면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치창업처에서는 앞으로 1:1 컨설팅 지원과 경력 개발 이런 시기를 잘 서비스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치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년도에는 뭐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 이런 면접실이나 창신 다임을 구축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학협력 분야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추진사업의 성과를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이준식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남기훈 부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장을 맡고 있는 남기훈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산학협력 분야 중에 창업보육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설립부터 해서 기업 현황, 그다음에 지원 내용, 그다음에 2023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창신대학교 자체에서 2월달에
팀이 설치가 되면서 3월 1일부로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5월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15일에 최종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단 자체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창업보육센터장과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3호관 5층에 입주해 있고 지금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실과 그다음에 공용 장비 활용실 그리고 화상 회의실 그리고 보육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원래 10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입주 기업을 받고 있고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창신대학교 산업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달 입주 기업 심사를 통해서 지금 입주 기업을 받았고 사실 매달 해서 저희 한 30개가 넘는 창업 지원자들이 있었지만 창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저희 평가를 통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창업 지원자들은 사실 배제를 하고 저희가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서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들로만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올해 2023년도에도 매달 지금 평가가 진행돼서 입주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시면 총 4억 6천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과 5명의 고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창업보육센터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 이제 세부 실적을 보시면 우수 사례로서 미라클레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라클레어 업체는 수면 이갈이 의료용 기계입니다. 의료용 기계에서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에 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1회 창업기술 창업 아카데미 IR 평가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외부에 있는 창업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내에 교수님들이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제 보육료라든지 그런 관리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용예술학과에서 이제 홍다운 교수님과 김정은 교수님이 이게 공동 창업으로 네바다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주요 아이템을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 그 전에 2020년도, 21년도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했던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평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지금 입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보육센터에서 각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원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함께 이제 대학하고 기업이 함께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에 산학연 콜라보 사업에 지원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협의체 가족회사 패밀리 닥터 로 해서 3개의 기업이 산학협력을 패밀리 닥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 면에서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2가지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용 화상 회의실과 그리고 이번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구축을 하게 된 공용 장비 활용 실습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축된 공용 장비실에 보시면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업체에서 각종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매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창신대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저희 이제 창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들입니다. 그 2년 이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냥 비즈니스 부분, 특허,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부분 컨설팅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보유센터에서는 지금 창업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과 1:1 매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술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특허, 그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시제품 제작까지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매출, 그리고 고용 창출까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가장 크게 지원해 드릴 부분들이 이제 공용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 공용 장비가 지금 레이저 커팅기만 있지만 차후에 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시회나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특허에 대한 출원, 등록까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 창신대학교 그 창업보유센터 내에 전문위원들로 사실은 100명이 가까운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맞춤형 마케팅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야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타 분야 대표 사례가 되겠고요. 정보전산원에서 추진한 차세대 무선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는 박정규 정보전산 원장님의 출장으로 전우환 팀장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지금 진행하는 차세대 무선망이라는 게 앞서 발표한 여러 사례들에 비해서 목표에 대한 달성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비용적으로는 또 높은 고비용이 드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미리 앞서 알아주신 총장님과 윤상한 단장님, 그리고 혁신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저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교육의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학습 형태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요구되고 대용량의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교육 서비스의 모바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모바일화가 진행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학교도 몇 번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대응해 왔었지만은 무선 네트워크의 비중 확대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미래 스마트 교육 환경의 기반을 확대하고 독립적 무선망의 재구축, 그리고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차세대 무선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번의 기존 학내에서 제공되어 왔던 무선 인프라는 와이파이 5 버전으로 무선 인프라의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현재 1기가에서 10기가 정도의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 6 기술에 와 있으면서 와이파이 5 대비 처리 용량이 4배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다중 이용 환경의 우수한 성능으로 동시 접수자가 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용하던 9 버전의 기기들이 2.4GHz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5G GHz를 모두 사용 지원하게 할 수 있는
와이파이 6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와이파이 7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차세대 무선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학교 무선망 단독 2가 외부 해선망을 시작으로 와이파이 6 기반의 459개 실내용 AP를 구축하고 21개 5개용 AP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41개의 PoE 스위치를 층마다 구성을 하였고요. 대학 내 공간의 정밀 신호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음영 지역 최소화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학내망과 혼재되어 운영되던 회선을 걷어내고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독립적인 회선망의 재구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지금 구축된 장비들 현황이고요. 지금 기존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복도 측에 그 AP들이 설치되어 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의 단점으로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와이파이를 직접적으로 AP에 접속을 하실 때 음영 지역의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복도에 있던 AP들을 걷어내고 대용 강의실과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소형 강의실 위주로 강의실 내에 AP를 설치하여 복도에서도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AP 환경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5개 같은 경우도 기존에 5개 AP가 없던 관계로 인해서 실내에서 AP를 활용하시다가 밖으로 나오실 경우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모바일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이번에 21개의 5개형 AP를 정밀 측정을 통해서 그 환경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교 내 모든 지역에서 AP의 중복 간섭 없이 어느 지역을 다니든지 AP에 접속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학내 층마다 그리고 호실마다 설치되어 있던 다양한 AP들의 SSID 같은 것들이 지금 학교 내 2개의 SSID로 통합되었고요. 접속하시는 환경도 2G와 5G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제공을 해서 환경적으로나 그 다음에 접속적으로나 끊어지지 않는 연결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런 차세대 무선망을 통해서 스마트 통합 민원 시스템 그리고 선 없는 무선 교육 그리고 협업 시스템 그리고 비대면 LMS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업무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 더욱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먼저 지난 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선발 대학 혁신인재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고요. 증서 수여는 이원근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먼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명되시는 두 분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찬님 그리고 노가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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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혁신인재 장학금, 창신대학교 박경찬 위 학생은 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 결과를 보였기에 미래형 인재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혁신인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23년 1월 31일 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김석수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혁신인재 장학금 창신대학교 노가빈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분은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오늘 발표한 우수 사례자들에 대한 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는데요. 5분 한꺼번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옥재영 교육혁신원 초빙 교수님, 그리고 윤지원 카리스 교양대학 의사소통 교육센터장님, 그리고 이도영 진로심리상담 지원센터장님, 남기훈 산학협력 부단장님, 그리고 전환 정보전선은 팀장님까지 순서대로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큰 쪽은 네, 본인이 소속된 곳인가요? 네. 옆쪽으로 좀 나란히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옥재영 우리 초빙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만 뒤쪽에서 기다려 주시고 또 함께 촬영하실 거니까요. 네. 윤지원 우리 교육센터장님. 네. 네. 발표하신 분들께는 각 상금 20만 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지원센터장님. 네. 계속해서 우리 남기훈 산학협력 부단장님께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 정보전산원 팀장님. 예, 5분 함께 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처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념 촬영 이후에 우리 전체 기념 촬영도 있으니까요. 네, 전체 기념 촬영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계신 분들 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전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앞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뒤쪽으로도 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준비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과를 3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반영하셔서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 창신대학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